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죠. 이에 맞서서 이란도 또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게 뭐 협상이 좀 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양측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또 충돌하면서 긴장감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드론에 의해서 격추된 것이 뭐 한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이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협상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등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국제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뭐 최근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 총리한테 굉장히 막 거의 원색적으로 화를 내면서 왜 헤즈볼라 공격했냐, 지금 협상 잘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또 미국이 또 이란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유는 또 뭐냐, 협상은 뭐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미국의 이란 전격적인 공습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지금 아파치 헬기 관련해서 아마 네. 이게 진짜로 이제 트리거가 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파치 헬기가 추락됐다 이 보고만 받았을 때는 이게 사상자도 없고 조종사도 구조됐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별일이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후에 미국 국방부에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격추가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아, 드론으로 격추됐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돌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공격 명령이 내려졌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국방부가 이란 남부 해안지대 여러 기지들을 공습하는 작전을 이제 짜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드론으로 격추됐다라는 게 일반 미사일 격추랑 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격분했다라는 건가요? 네, 일단은 헬기 격추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격분을 한 이유는 이 아파치 헬기 자체가 지금 이란 해상 봉쇄 작전에 있어서 가장 주력 무기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사실 지금 뭐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기 이것들이 지금 이란 앞바다에서 작전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란이 지금 공격을 하는 거는 드론이나 소형 선박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도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들을 막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파치 헬기라고 합니다. 아하. 이미 이제 아파치 헬기의 경우에는 이제 대중적으로도 좀 유명한 공격 헬기인데요. 영화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75년 개발된 이후에 이제 이 헬기의 상징이 이제 양쪽 날개에 달린 거대한 기관포인데요. 맞습니다. 예. 예, 이 이란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형이고 또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격추를 하려고 뭐 전투기가 출격을 하거나 미사일이 쏘아질 경우에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헬기로 많이 대응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이란이 타국의 유조선들을 공격할 때 또 소형 버트들이 많이 이동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공격을 할 때 헬기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이 헬기가 이란 드론에 의해 격추가 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만약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란이 더 심한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란군이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드론으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이제 약점이 이거다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협상 테이블에 이란도 대표단을 보내서 이제 결국에는 핵합의 조율을 하는 이유는 네. 이 미국이 이란에 단행 중인 해상 봉쇄로 인해서 수출입 통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 봉쇄 유지가 안 되면 이란은 아예 테이블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우려가 나와서 강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엄청나게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언뜻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조금씩 굴곡은 있지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란에서도 굳이 미국의 아파치 헬기를, 또 상징성이 큰데 격추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그 약간 의문인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은 이란 측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돌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한 눈치가 보였었다고 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란 공격 대응 지시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네. 이제 이번 공격은 우리가 배우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이란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예, 이게 자기네 드론이 헬기를 노리고 쐈던 게 아니라 네. 아마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우연하게 충돌을 한 것 같다. 우발적인 사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공격한 게 절대 아니다. 예,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이제 또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협상도 어쨌든 계속 이제 좁혀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또 미군이 추가로 사망을 하면 네. 바로 전면전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 측도 미군의 이제 유인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군에서도 지금 이게 왜 추락을 했냐 그거를 놓고서 조사 중인데 네. 이 드론이 정말로 아파치 헬기를 노리고 공습을 한 건지 아니면 이란이 말한 대로 이제 여기에 쏜 게 아닌데 다른 데 가다가 우발적으로 충돌한 건지 결론이 아직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란은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아파치 헬기가 격추가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이란을 대대적으로 때린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뭐 이란과 미국의 이 협상, 종전 협상이 뭐 곧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군사적으로 다시 충돌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증시도 상당히 좀 악재로 이게 작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종전 협상이 과연 이게 쉽게 되겠느냐 이러저러한 전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이 헬기 추락 이후에 좀 입장이 많이 달라진 상황인데요. 네. 미국은 이제 공습을 계속 단행을 하면서도 음흠. 이란한테 빨리 이제 합의안에 서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공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지금 발언을 한 게 합의가 거의 다 됐는데 이란이 이제 질질 끌고 있다. 네. 왜 사인을 안 서명을 하고 있다. 하냐. 예. 그렇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국방부도 지금 전면전 재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아예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한 강압적인 외교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렸는데요. 네. 심지어 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폭탄을 사용한 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협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란 측은 이번 공격에 이제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상당히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미국보다 훨씬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내 미국의 여러 군사기지들에 지금 드론 공습을 하면서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란 강경파 내부에서는 미국과 결국 전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아예 중동 전역으로 확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증시에는 좀 악영향이 많이 끼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곧 협상이 타결될 거다. 이렇게 지금 한 40번 가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협상 타결은 곧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그게 좀 한 번에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쟁 기간 자체도 더 길어질까봐 지금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개전 이후에 전쟁 기간은 4주에서 5주 내로 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이보다 3배나 많이 지난 15주가 지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전쟁도 3개월을 넘어가면서 이제 원유 가격 상승분이 정말 미국 물가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니까 더 우려가 커지는데요. 최근 발표된 이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4.2% 오른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2023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 인하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약화가 될 거니까 이제 증시에 좀 악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뭐 휴전 협상이 완전히 엎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미국에서조차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이었던 공화당조차 입장을 많이 지금 바꾼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양자택일을 하라 이런 강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양자택일? 뭡니까 양자라는 건? 예, 이란하고 아예 이제 전면전을 크게 벌일 거면 벌이고 아, 그게 아니라면 아예 철수를 하라. 이 둘 중에 택하라는 겁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빨리 끝내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지부진하지 말고 빨리 철수해라.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예, 그렇습니다. 이 결국에는 지금 명목상으로 휴전 상태인 거는 내걸고 있지만 이렇게 결국 작전을 이어가면서 실제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 장기화되고 미국도 국제사회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일단 출구 전략으로 이란과 종전합의 양해 각서를 빨리 체결을 하고 네. 나머지 세부 협상은 뒤로 미룬 다음에 철군부터 하자 이 어. 계획이었는데 어. 이게 자꾸 틀어지면서 이제 일자가 길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 사실 미국도 지금 7월까지 전쟁이 종식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원유 가격 상승이 굉장히 커질 걸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가 전략 비축률을 많이 풀어야 될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압박을 덜기 위해서 러시아산 석유 제재를 지금 또 굉장히 풀어줬는데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우크라이나 공세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선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란과 MOU 체결을 빨리 하려고 많이 양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란이 의사결정이 너무 느려지니까 아마 빨리 좀 결정을 해라. 그래서 일부러 더 이제 건드린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란도 강경파들 중심으로 표면상으로는 미국과 일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양측 모두 테이블에 빨리 앉아야 되는 상황이라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합의를 도출하기에 방식을 좀 변경해 나가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빨리 어떤 압박을 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뭐 최대의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미국과 이란 휴전 상황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